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점입니다. 여러분 모두 점 좋아하시죠? 다 믿어지진 않지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은 근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점이란 것은 인류와 아주 오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직업보다도 오래됐는지도 몰라요, 이 점이라는 일. 근데 이 점이라는 의미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몇 산만 떠보면은 알림의 지식의 신세계가 열립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한자의 근원을 갑골 문자라고들 보죠. 또는 금문. 근데 이 갑골 자체가 점에 쓰였던 도구입니다. 갑골이란 것은 귀갑 수골의 준말이에요. 귀갑은 거북이 배껍데기, 수골은 소의 날개 쭉지뼈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꼭 소의 뼈가 아닐 수는 있어요. 국가적인 기륭을 예측하고자 할 때 그 어깨뼈 같은 데는 글씨를 새기고 질문을 새기기도 하고, 또 거북이 배껍데기를 구워 가지고 그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그 기륭을 판별하곤 했어요. 그런데 거북이 껍데기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균열이라고 해요. 균열 많이 들어보셨죠? 거북구자를 써놓고 그거를 균이라고 읽습니다. 또 어떨 땐 거북귀라고도 읽죠. 그래서 귀갑 또는 여러 가지, 그 세 가지나 발음이 되는 오묘한 글자예요. 그 갈라진 형상이, 구워서 터지고 갈라진 형상이 바로 전복자입니다. 쭉 내리긋고 옆으로 쫙 갈라져 있죠.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림에 나오듯이. 그런데 그 균열만 보고 일반인들이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말로 풀어주는 그런 점장이가 있었어요. 전문 직업인이죠. 그걸 이제 정인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고들정자, 사람인자 해서 정인이란 것은 틀린 소리 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들정입니다. 발을정하고 비슷하죠, 의미가. 그리고 그 점장이가 그 말을 해주기 때문에 입구자를 붙여가지고 점칠점자가 나온 겁니다. 전복자 밑에 입구. 근데 그 점이 용하다고 소문이 난 집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와요.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줄을 서게 되고 모여있게 되니 그늘막을 만들어주죠. 그게 바로 가게점자의 시원입니다. 할인점, 연세점, 점포 할 때 그 점자 말입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서 있으니 거기서 먹을 걸 팔게 되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플랫폼이죠. 사람 모이는 자리는 언제나 돈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술을 파는 주점까지 생겼어요. 주점. 또 자는 사람도 생겼겠죠. 먼 데서 온 사람들은 자고 갔겠죠. 그래서 여관이나 호텔을 지금 중국에서는 주점이라고 합니다. 뭔가 점이라는 것이, 이 신탁이었던 것이 본질을 상실해가는 그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신탁이란 것은 원래 인간의 본능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능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왜곡됨에 의해서 탁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특정한 사람들만 아주 극소수로 가지고 있는, 일깨워지는 그런 능력으로 치고 있습니다. 예언 능력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숙명통의 능력, 천안통의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점은 본래 귀신이 참견하면 그 의미가 왜곡되기 쉽죠. 이 귀신들은 판단이 현명하지는 못해요.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진 후에는 점을 보지 않는 겁니다. 원래 귀신들은 음신이라고 하잖아요. 음신. 어둠을 좋아하고 냉한 걸 좋아하고 부정적인 성향을 자꾸 일으켜요. 그래서 귀신이 참견하면은 우리의 판단력 자체가 부정적이 돼요. 당신의 판단력이 자꾸 우울해지고 부정성을 띠게 된다면은 귀신 쪽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점장이가 이익에 눈을 멀게 되면은 해진 후에도 영업을 좀 더 했겠죠. 잔업하듯이, 야간 영업하듯이. 옳지 못한데. 자, 그런 것을 이루는 단어가 바로 전역석자를 붙여서 전역석 플러스 전복, 바깥, 외였던 것입니다. 익숙하죠? 그래서 이 바깥, 외는 외도 등 바르지 못한 일에 주로 많이 쓰이는 한자가 되었습니다. 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점이야 신탁인데 사람의 욕심이 점을 탁하게 만든 것이죠.
사람은 그 점장이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했을까요? 불안해서. 즉 지혜가 약해지면 점점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탐욕을 내는 법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이 신탁을 해석하던 이 점장이가 나중에는 천한 의미로 전락해서 점쟁이가 되는 겁니다. 장이와 쟁이의 차이 느껴지시죠? 장이는 장인인 겁니다. 근데 쟁이는 사심이 낀 거죠. 그리고 또 이 바깥 외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옳지 못한 것을 바깥으로 보고 있을까요? 바깥은 원래 밝은 빛이 끝나는 지역을 이르죠. 노출되어서 춥고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비능률적이고 목표에 이르는 길도 멀어요. 바깥으로 돌아가니까. 길도 갈래갈래 많아서 이 미로 속을 헤매기 쉽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바깥의 특징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이 노하우라든가 지름길을 생각할 때 복잡할수록 옳지 못한 겁니다. 심플할수록 진실에 가까운 것이에요. 누군가 뭘 설명하는데, 상품을 설명하거나 사업을 설명하는데 아주 구구절절 복잡하게 설명하잖아요. 그건 이미 좀 사기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히려 담백하고 진실한 것은 간단해요. 자, 바깥의 자의 반대는 뭐죠? 안내자죠. 이제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삽 더 팝니다. 안 중에 안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운데죠. 가운데 중. 그 형상에서도 보세요. 가운데를 꿰뚫는 것이 보이죠? 목표에서 주인공을 향하여, 또 주인공이 목표를 향하여 가는 가장 빠른 길, 그것은 중심부의 길입니다. 피라미드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뿔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바깥으로 가면은 멀리 가야 되죠. 그러나 중심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빠르죠. 그것이 중의 본질이며 고어로는 가온대라고 합니다. 가온대가 가운데로 변한 거예요. 가운데는 뭐죠? 가로 온대. 즉 바깥 변방을 향해 가로 가기 시작했던 최초의 그 자리를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중도,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중도 제1의제라 하여 가장 첫 번째 가는 진리라는 표현으로 썼던 겁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도 중용을 얘기했죠. 중용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서삼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그 길로 가는 행위, 그걸 바로 발을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을정이라는 이 글자는 맨 위에 있는 그 한일자처럼 보이는 것이 원래는 동그라미예요. 목표이며 그 자리가 중의 자리입니다. 고향이기도 하고 우리 영혼의 고향. 그 자리에 이르는, 그 밑에는 이제 발을 뜻하는 것인데 아주 사유에 볼만한 글자죠.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며 그 어원이 하나입니다. 또 그른 쪽을 왼편이라고 하고 바깥에 자 써서, 또 오른쪽은 오른쪽, 바른 쪽이라고도 하죠. 바른 편. 이렇게 방향까지도 구분하곤 했던 거죠. 근데 그건 좀 극단으로 간 느낌도 있죠. 예를 들어 왼손은 뭐 격이 낮은 일에 쓰고 화장실 갈 때 쓰고, 오른손은 밥 먹을 때 쓰고 뭐 책 읽을 때 쓰고, 꼭 그러란 법은 없죠. 뭐든지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어쨌든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미궁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천신만고 끝에 그 복잡함을 헤매다가 바른 길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많지는 않겠지만 그 순간 그런 귀인을 만나거나 그런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그 길을 놓지 않아야, 흘러 지나가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큰 길이며 심플한 길이고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